자, 그러면 폼은 좀 마무리를 짓고 함수로 넘어갈게요. 2단부터 9단까지 출력을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2단이 옆으로 쭉 찍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 나와 있고요. 4단 나와 있고 이렇죠. 항상 출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는 하나의 행을 출력하는 걸 먼저 작성하시고 그것을 반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2차원 구조로 된 것을 출력한다. 한 줄을 어떻게 출력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줄을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8번 반복하는 구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한 줄을 작성해 본다 라고 한다면 2단이잖아요. 그래서 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또 x in range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9니까요. 1부터 10이라고 쓰시게 되면 여기다가 프린트를 하면서 부수징 쓸까요? 단에다가 곱하기 x를 해서 출력을 하는데 옆으로 출력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2에서 18까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좋다. 내가 3부터 9까지 더 해보겠다. 그럼 얘가 변경되면서 얘를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밖에다가 for 하시는데 단이라고 사용되면 되고 range가 2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단은 얘가 알아서 2단, 3단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얘는 이제 필요 없는 녀석이 됐고 자 이렇게 해서 찍는 건데 이제 문제가 한 개가 다 출력이 되고 나면 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가 다 출력됐다 시점은 여기입니다. 포문을 다 끝냈다는 디덴트 해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줄바꿈이 들어가는 거죠. end라는 것은 기본값으로 줄바꿈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2단부터 9단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얘를 좀 더 예쁘게 출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얘 서식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론, 서식을 지정하는 콜론 주죠.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는데 만약에 세 자리 정수로 차지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동 채점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렇게 드래그 해 보셔야 돼요. 공백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몇 개 들어있는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백이나 엔터키나 이런 것들도 다 채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시험에서는. 그래서 앞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지 뒤에 공백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데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2, 4, 6, 8, 10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어떤 걸 원하는지 이해되세요? 행하고 열이 바뀌어 있는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된다면 얘를 어떻게 수정하실까요?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예쁘게 해주신다면 더 좋지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출력하는데 단이 2단, 3단, 4단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안쪽의 포문에서 처리돼야 되고 어떤 것이 바깥쪽의 포문에서 처리돼야 되는가.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2에서 9, 우리가 출력되는 순서가 위에서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2에서 9, 얘를 반복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4, 얘가 사실은 단이잖아요. 그냥 단이라고 이름 줘볼게요. in range 2에서 9까지죠. 그리고 프린트 해가지고 여기 요 녀석 있잖아요. 그냥 복사해 올게요. 자, 한 줄만 출력한다고 했을 때 얘는 단 곱하기 1이잖아요. x는 1로 주고요. 다 출력을 하고 줄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코드 한번 보시고요. 보면 이런 식으로 2, 3, 4, 5, 6, 7, 8, 9라고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것도 나는 학습하는데 힘들어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하신다면 포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코드를 직접 짜보셔야 돼요. 포문을 이해를 못 하신 거니까. 아, 이것도 가물가물합니다. 얘도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한 분이 작성을 성공하셨나 봐요. 요거 실행해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에다가 한 줄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얘가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for x in range 하는데 여기가 1부터 10이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x를 얘가 값을 가져올 테니까 필요 없고 얘가 안으로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뭐 이름은 어떤 거든 상관없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되면 제가 원했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학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는 자료 구조에다 저장하는 거. 요거를 하셔야 돼서 제가 요거를 하나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써놨어요. 뭐냐면 구구단을 만들고 싶은 건데 이번에는 그 구구단을 만들어서 리스트에다 넣는 거죠. 얘는 행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2차원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내가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들이 처음에 구구단에 대해서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구단은 이미 우리들이 단위 몇 개인지 그 다음에 곱하는 수가 1부터 9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셔서 미리 구조를 틀을 짜고 넣기 하셔도 돼요. 뭐 둘 다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틀에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니면 두 개를 섞을 수도 있고요. 섞을 수도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구구단이라는 것을 비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2단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복만 돌면 되잖아요. for. 그래가지고 x, in, range 1부터 아니요. 그렇죠. 1부터 10. 그러면은 곱하기 1 곱하기 2 해가지고 곱하기 9까지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들이 아까 했던 거 잠깐 복사해 올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더라도 작은 부분, 어느 부분부터 작성하면 좋을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셨으면 2단 등록하고 3단 등록하고 해서 9단까지 가면 되겠다. 그럼 2단 하나만 내가 등록하는 거를 성공해보자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9구단 안에다가 이렇게 생긴 리스트를 하나 추가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실행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럼 쟤를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9개가 들어갈 거고 여기도 9개겠죠. 똑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템프라는 것을 리스트로 만드는데 얘는 9개로 돼 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템프라는 것에 대해서 비워놓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비어있는 것부터 다 해볼게요. 그러면 프린트 대신에 이 템프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뭘 넣어주냐면 이거. 자, 그래서 템프에 append 해가지고 단 곱하기 x를 주게 되면 여기에다가 템프를 출력해 보죠. 실행을 했을 때 이게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템프를 비워놓고요. 반복을 하면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템프에다 추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출력해 봤을 때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구단에다가 추가하려면은 구구단이라는 거를 해서 append 해주면 돼요. 아직 저희들이 이 리스트를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하세요. 그런데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 이제 함수 끝나고 나면 컨테이너라는 것에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의 그 메서드들까지 학습을 하셔야 조금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이 append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에 맨 뒤쪽에다가 추가하는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개 단을 만드는 거고 단 만든 것에 대해서
구구단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or 단인 range 2, 10 얘가 들어가고 단이 이제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2단부터 9단까지가 9구단에 만들어져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맨 마지막에 프린트에서 9구단 해보면 2단부터 9단까지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2차원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건 뭐죠? 아니구나. 거꾸로 했구나. 아이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컨테이너 쪽에서 학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폼은 배우시고 이제 함수 배우시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컨테이너에 대한 만드는 방법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고 사실 지금까지 배운 기능을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컴프리헨션. 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컴프리헨션으로 작성할 수 있죠. 만약에 99단을 컴프리헨션을 이용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거든요. 컴프리헨션. 자, 그랬을 때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녀석 2단부터 해가지고 10단까지다. 그러면서 이 내부에서 또 리스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주는 게 또 곱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단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x를 가지고 단 곱하기 x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이거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나요? 근데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직 많은 연습을 안 해보시고 생각을 많이 안 한 상태라서 바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저도 맨날 이런 파이썬의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 아니라서 똑같은 문제인데도 언제는 생각이 안 나고요. 언제는 생각이 막 나고 그래요. 정말 재밌는 게 시험을 보러 갔는데 분명히 기능이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기능으로 이제 풀고 나서 집에 오니까 어머 나 바보처럼 풀었다 막 이런 적도 있고 수업 시간에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했더라? 그걸 찾아요. 막 기능 API 보고. 다 머릿속에 있을 수는 없는데요. 그런 경험들이 좀 빠르게 떠오르는 게 중요하긴 하죠. 경험하시고.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이 돼서 나중에 비슷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다. 이거 아직 배워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얘랑 조금 용도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결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9구단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얘 말고 처음에 9구단의 틀을 짜놓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 한번 하셨었고
이 부분은 연습하셨나요? 요거, 이런 거 요거. 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2차원이잖아요, 얘도. 2차원이라고 했을 때 마이데이터에서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은 이만큼 들고 오겠죠. 튜플, 애플 600까지. 그것을 갖다가 타겟에서 언팩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력하는 거. 그리고 얘는 뭐냐면 그거 자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조인해가지고 한 방에 출력하는 거죠. 요거 해석 가능하세요? 근데 실제 프로그램 짤 때는 얘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얘를. 만약에 진짜로 이런 동작을 한다면. 성능은 얘가 훨 낫죠. 성능은 얘가 훨 낫죠. 왜냐면 프린트 한 번이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반복문을 도는 거니까 성능을 따지자면 얘가 더 좋은 방식입니다. 혹시 이쪽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이야기 주세요. 이해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갈까요? 안 되시나요,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지금 마이 데이터가 2차원 구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차원은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가시는데 2차원부터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마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반복문을 쓰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쓰면서 이해를 해보면 마이 데이터가 있고 반복문을 돌면서 x를 가져오면 이렇게 가져오는 것은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 나오는 x에 대해서 내가 세 개를 따로따로 써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x를 사용해서 여기에 있는 문장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애플 있고 레드 있고 600 있고 나머지는 고정된 문자열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X가 가지고 있는 세 개 아이템을 분리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분리하는 방법이 그 아랫줄에서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X가 그 자체로 필요 없다면 이 녀석을 타겟에서 언택하시는 것이 더 편하죠. 튜플 자체를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튜플 자체는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작성하시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F스트링을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거 연습했었잖아요. 애플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네임이고 600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프라이스고 레드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컬러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출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또는 이제 이 부분을 다르게 작성하는 걸 보자는 건데 언팩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포맷에서 언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 되게 오랜만이죠. 여기서 언팩을 했을 때 애플 레드 600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위치 번호가 0번, 1번, 2번이에요. 그랬을 때 얘가 0번, 얘가 2번, 얘가 1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여기 뭐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옛날에 배운 거예요. 코드로만 제가 더 구현해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법. 여기서 언택하는 거. 그 다음에 포맷에서 언택해서 번호로 적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컴프레hension으로 푼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반복을 하면서 문자열을 출력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면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그냥 리스트에 등록하는 방법이죠. 뭐냐면 자, 그냥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리스트를 만드는데 뭐 얘를 해도 되고 얘를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거는 얘를 이용한 거고요. 이거를 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나 심플 스테이트먼트 이런 스테이트먼트가 없죠. 다 익스프레션 표현이잖아요. for만 빼면. 그리고 컴프레hension은 이 for에 대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녀석이니까 컴프레hension을 바꾸시는 거예요. 프린트를 안 하고 얘를 직접 쓰는 거죠. 끝. 이렇게 하고 A라고 하면 세 개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해주는 작업은 줄바꿈 가지고 조인하고요. 이게 하나의 문자열이 되는 거죠. 이만큼 나오고 줄바꿈. 이만큼 나오고 줄바꿈. 이만큼 나오는 이런 문자열이 됐을 때 이것을 프린트에게 넘겨주면 프린트가 알아서 출력하고 줄바꾸고 출력하고 줄바꾸고 동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 내용이에요. 강사님, 근데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여기서는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리스트를 만든 거고요. 이 join이라는 함수에다 넘길 때 얘가 필요로 하는 거는 사실 이터러블이지 리스트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요만큼만 전달해 주면 돼요. 아니 그건 뭡니까? 이게 제너레이터로 전달이 돼요. 제너레이터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터러블이 아니라 이터레이터로 전달을 받아요. 조인이. 그리고 넥스트 하면서 문제를 받아서 얘를 구분자로 써서 연결하는 동작을 하게 되죠.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게 너무 힘들면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다 전달해 주다가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면 맞다. 이터러블을 전달해 줘야 되는 데다가 이터레이터를 전달해 줘도 된다.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원래는 이렇게 만들거든요. 제너레이터 몰래. 우리가 컴프레션 작성을 할 때 보면 이게 제너레이터를 만드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이터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고 여기 아규먼트로 사용할 때는 묶음기 없이 괄호기 없이 써도 된다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니까 중간에 엔터키 친 거고요. 근데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으실 때는 리스트로 만들어서 주셔도 동작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경험을 좀 해보시고 요거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었죠.
반복문을 돌면서 결과를 가져다가 합격입니다. 근데 번호 찍고 싶으니까 enumerata라는 거 한번 배웠고 점수도 사실은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배웠었죠. 이거 한번 반복할까요? 어떠세요? 재훈님은 그쵸? 영상으로만 보셨으니까 좋아요. 우리 재훈님을 위해서 한번 할게요. 자, 리절트라고 하는 것에서 스코어라고 해서 하나씩 가져다가 그냥 프린트 스코어를 하면 점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뭐라고 싶으냐면 70점 이상이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스코어를 찍는 게 아니라 if 스코어가 70보다 큰 경우 여기다가 합격입니다. 그거나 같은 경우 그게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찍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합격한 거야? 누가 합격하지 않은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좀 예쁘게 찍어보자. 자, 그럼 번호가 필요한데 번호를 여기다가 넘버는 1, 넘버는 1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적고 다 처리하고 넘버 플러스는 1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러면 1번 학생, 2번 학생. 근데 제가 좋아하는 코드는 사실 이런 걸 좋아해요. 0으로 했다가 1번입니다. 먼저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주고 하는 거. 그래서 얘를 0으로 초기화하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더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해주는 함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enumerate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숫자가 하나씩 증가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원하는 숫자부터 일씩 증가하는 걸 반환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어지는 거죠. 프로그램의 구조가 깔끔해진다는 얘기예요. 분산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스코어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스코어도 알려주면 학생들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랑 차이점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사실은 여기에 불자만 빼면 두 개가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if else라는 것도 컴파운드 스테이트먼트인데 사실 if else라고 하는 익스프레션 표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얘를 프린트 하나로 만드는데 여기를 내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을 R이라고 일단 이름 붙이고 합격 아니면은 불합격이 들어갈 거 아니냐. 자, 쌍따옴표를 줄게요. 이 속에다 넣어보려고. 교차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조건이 여기 나오죠.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지우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R을 넣어주게 되면 몇 번 학생은 몇 점으로 합격입니다. 아니면 불합격입니다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는 이 구조가 좋다는 거죠. 저로서는. 뭔가 이쪽에 프린트하는데 구조가 바뀔 때 얘는 제가 이거 하나 바꾸고 복사해서 또 여기 바꾸고 했던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2번 바꿔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이 달라지면. 근데 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점을 빼는 거였어요. 아우, 점 빼. 얘는 2번 빼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한 번만 빼면은 되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있어서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는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또는 이렇게 구조를 봤었을 때 조금 더 변화가 덜 일어나도 고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그죠? 이런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짜다 보면 또 이런 구조가 자꾸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보세요. 요거가 지금 심플 스테이트먼트지만 그 심플 스테이트먼트를 여기다가 넣어버린다면 다 익스프레션으로만 돼 있는 구조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실행 잘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까 보셨잖아요. 프린트 안 해요. 리스트로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쟤는 내가 만드는 아이템이고 잠깐만요. 보면은 이게 이제 문자열로 등록이 돼가지고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고 한 방에 출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인까지는 사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제 이런 자료 구조에다가 결과를 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컨테이너를 배우지 않아서 컴프레hen션만 보여드리지만 사실 여기서도 이걸 만들어서 리스트에 넣는 거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마이 데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마이 데이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이 데이터. 그러면 얘는 리스트 하나 만들고 반복문 돌면서 처리해서 마이 데이터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나중에 얘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출력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뭘 검색을 하든 뭔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울 컨테이너를 자꾸 강조하게 되네요. 자, 그래서 저라면 가독성.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리스트에다 넣어서 나중에 얘를 내 맘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요. 알고리즘 시험에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게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근데 가독성 높은 것이나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가독성이 높고 누구나 봤을 때 편한 것이 사실 더 좋기는 합니다. 근데 쓰다 보면 엄청 편해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해 보이죠.
처음에 되게 이상해 보이죠? 나한텐 가독성이 있어요, 사실. 저는 딱 보면, 이거 아이템이구나. 이걸 재료로 해서 만들었구나. 리스트네. 이렇게 해놓고 A에 대해서 써먹는 거를 좋아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제일 편하실 거야, 아마. 음. 근데 뭐가 좋은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거라면 차라리 여기다 프린트 하나 쓰겠어요. 음. 한참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가독성 낮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그렇게 해봤다라고 하면은 그게 가독성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독성이란 누구든이니까 사실 초보자에게도 익숙한 음, 이런 구조가 가독성은 제일 높다고 보입니다. 근데 얘는 유지보수성이 떨어지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업마다 룰이 있기는 해요.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룰들이 사실은 코딩 룰이 있어요. 변수명은 어떻게 짓고 이런 구조는 어떻게 하고 한 행에는 몇 글자씩 넣고 한 페이지에 그러니까 한 수는 길이가 어느 정도 되고 다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길 원하는데 강의 나가서 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자, 이제 요거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을 텐데요. 이 코드에서 동작을 어떻게 하라 그런 거냐면 암호를 최대 5번 입력받는다고 했고요. 입력받은 암호가 스노우베어 08 샵이면 석세스를 출력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5번 내에 암호를 맞추라는 얘긴데요. 입력받은 암호가 틀리면 try again을 출력하고 다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5번 모두 틀렸으면 try again이 아니라 fail을 출력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제가 처음에 스노우베어 08 샵 그럼 바로 석세스 뜨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스노우베어 try again 스노우 sd 1, 2, 3 그러면 try again이 계속 떴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틀린 거예요. 그랬더니 try again이 안 나오고 fail이 나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잘 작성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치고 싶은 것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다는 거예요. 동작을 잘 하지만 복사해 놨습니다. 위에 거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쉬워질까라던가 간략화될 거라던가 해석을 해보면 리밋하고 패스워드 있고요. 카운트를 1로 준 다음에 while문을 돌면서 카운트가 5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우리가 while문은 학습을 안 했죠. 막 프로그램 많이 안 봤죠. while문은 여기 있는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else는 뭐냐면 중간에 브레이크에 의해서 종료된 것이 아닐 때 fail을 써라. 그럼 브레이크로 종료되는 상황은 success예요. 그래서 success인 경우에는 fail이 나오면 안 되죠 라는 뜻이고 5번 시도를 다 했는데 success 안 되고 종료됐어. 그러면 fail을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이 구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구조는 이 안쪽에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들여쓰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안 좋아해요. 구조가 while 속에 if, if 속에 또 if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지금은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사실 3번 들어간 거니까. 그냥 2번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제형으로 치자면은 하나, 둘, 셋. 복잡도가 늘어난다고 보셔도 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 들어가는 건. 자, 여기 있는 else를 지우고 얘네를 앞으로 빼면 동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나왔죠? 잘 되죠.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건데 브레이크라는 거는 아래 동작을 하지 말고 끝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브레이크가 나와 있을 때는 else가 필요 없어요. 브레이크든 컨티뉴든 그런 게 나오는 경우는 else 구조가 필요 없어요. else를 하나 빼주니까 단계가 지금 두 개로 바뀐 거죠. 얘네는 같은 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 패스는 아무 일 안 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5라고 쓰시는 것보다 사실 이게 있으니까 리밋을 쓰셔가지고 CNT가 리밋보다 작으면 try again 하세요. 이렇게 바꾸면 5인 경우는 try again을 하지 말고 그거보다 작은 경우만 try again 해. 이런 뜻이 될 수 있죠. 그러면 1, 2, 3, 4, 5. 그러면 얘네들은 try again 나오다가 마지막에 안 나오고 fail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CNT가 지금 하나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5번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얘를 4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 4 CNT in range 1, 6 하게 되면은 5번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for도 else 갖고 있고 while도 else를 갖고 있고 여기서 똑같이 for도 브레이크를 만나지 않고 종료하게 되면은 fail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바꾸고 동작을 해볼까요? 석세스 잘 나왔고요. 1, 2, 3, 4, 5. 잘 나왔죠. 자, 그러면은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지금 줄수로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자, 둘, 넷, 여섯, 여덟. 두 번째 있는 포문도 필요 없다. 요거요? 이 품은 요거 빼고 요렇게. 자, 그러면 1, 2, 3, 4, 5. 맨 마지막에 try again을 찍고 싶지 않았던 거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한번 짜고 성공했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얘를 좀 더 편하게 보고 편하게 수정하고 할 수 있는 구조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리밋 플러스 1로 줘야 내가 리밋을 3번으로 바꿨다. 그러면 1, 2, 3 이라고 줬을 때 3번만 해도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호를 바꾼다던가 리밋을 바꾸는 동작에 의해서 얘네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내가 동작시킨다. 여기 리밋이 있어봤자 리밋을 안 썼기 때문에 내가 여기 리밋을 3으로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 암호를 5번 하지 말고요. 3번만 기회를 줍시다. 그러면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변수 1 주고 1 증가하고 2천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거를 포문으로 바꿀 수 있다면 포문 구조가 더 편하다는 거죠. 여기서 자동으로 하나씩 건네주니까요. 하나씩 증가시켜서. 그리고 패스는 프로그램 해석할 때 패스를 써가지고 해석해야지 정말 쉬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경우라면 없이 만드는 게 더 깔끔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포문은 여기서 종료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서 if, for, 뭐 while, break, continue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로 넘어갈 텐데 그렇게 작성하시는 것들을 함수로 또 만들게 되면 더 좋은 구조가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연습 많이 부탁드리고요. 쉬었다가 함수 가도록 하겠습니다.